예.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서스펜드 상태로 만들어서 이 상태로 그대로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서스펜드 상태라는 거는 지금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램에다가 복사해 놓은 거예요. 램이 아니고 디스크에다가 그 램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고, 이제 이 서스펜드를 풀어주면 다시 resume이라고 돼 있죠. resume this virtual machine. 그럼 다시 그 보관됐던 게 그대로 램으로 올라오면서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복구가 되죠. 실행합시다.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서 뭐 물어보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이 시스템에서만 이 그 디스크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스템으로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디스크의 아이디가 뭐 E 드라이브에서 F 드라이브로 이름이 바뀌었다거나 그러면 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I copy it으로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가상 머신의 상태를 다시 하드 디스크에 들어있던 내용을 그대로 램으로 불러와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죠. 이 상태가 아닌 학생은 VM을 끄고, VM을 끄려면 이게 VMware를 그냥 닫아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모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파워 오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파워 오프 버튼이 바로 컴퓨터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VM을 끄고 해당 VM의 세팅 메뉴에서 VM 맨 밑에 세팅 메뉴가 있죠. 세팅 메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디스크가 지금 부팅 과정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요 use ISO 파일, 이미지 파일, 이것이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한 그것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E 드라이브에 럭키 어쩌고저쩌고 이 파일을 잘 정확히 찾아서 지정을 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원을 켜보세요. 알겠죠? 네. 다른 학생들도 뭐 혹시 그렇게 된 학생이 있으면, 그러고 나면 아마 다시 그 설치 디스크로 부팅이 돼서 이 화면까지 올 겁니다. 여기서는 뭐 딱히 뭐 건드릴 건 없습니다. 그대로 뭐 한국어 환경에서 한국어 언어 환경을 설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좀 여러 가지 그 설정을 해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한 것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겠다 하는 거고요. 우선 뭐 어떤 설치를 할 것이냐, 그 설치 내역을 여기서 소프트웨어 선택을 해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선택을 뭘로 할 거냐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서버 GUI 사용, 뭐 서버, 그 다음에 최소 설치,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에 따라서 이제 설치되는 내역들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패키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패키지 중에서 여기에 맞는 패키지들만 골라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그냥 서버를 선택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기본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큰 틀에서의 어떤 환경으로 설치할 거냐, 즉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설치할 거냐는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둔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서버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서버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환경을, 추가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최소한으로, 서버로서 최소한으로 추가적인 것들을 뭐 추가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설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서버로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완료. 그 다음에 뭐 키보드는 한국어니까 일단은 놔두시고, 뭐 설치 원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설치를 할 거냐, 즉 설치할 파일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로컬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복사해온 그 DVD ISO 이미지 매체, 그 안으로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카피해서 설치할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네트워크와 호스트 이름,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팅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동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설정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네트워크와 호스트 이름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이더넷 ENS16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제 프로토콜 분석에서 얘기할 때 그 ENS33하고 뭐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프로토콜 분석에서 사용했던 OS는 CentOS 8 버전이에요. CentOS도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레드햇 버전, 레드햇 그 배포판에 어떤 흐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8 버전이라서 좀 옛날 거고요. 우린 지금 9.6 버전이죠, 그죠? 9.6 버전에서는 아마 9점 버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어댑터 이름이 ENS33에서 ENS16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ENS160 LAN 어댑터, 즉 NIC, 어제 얘기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컴퓨터의 그 회로, 그 회로의 이름이 ENS160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설정된 주소의 내역 뭐 등등을 볼 수 있는데 뭐 속도는 지금 1000mbps, 10gbps네요, 그죠? 예, 무시무시한 속도네요. 네,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소가 여기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과 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주소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다르죠, 주소가? 네. 네. 그러나 192점, 168.5점까지는 똑같죠. 그게 아닌 학생 있어요? 뭐로 나와요? 70점. 70이요? 5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다. 디스크가.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게 하나의 디스크고 그것들 분할한 각각의 파티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그런 파티션들을 마치 그 각각이 하나가 드라이브인 것처럼 드라이브에 숫자를 붙여서 이름을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윈도우즈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물론 하나의 디스크를 파티션을 분할을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하나의 디스크 드라이브, E 드라이브처럼 그렇게 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하다는 거죠. 탐색기에서 보면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디스크 드라이브, 각각의 디스크 드라이브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죠. 그러면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파티션으로 나누는 건 똑같아요. 네, 나눌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윈도우스처럼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문자를 지정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문자, 윈도우스에서는 이제 드라이브 문자를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디렉토리라고 하는 그 구조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 하는 거죠. 윈도우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 PC 전체를 놓고 보자면 어떤 식으로 이걸 트리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 내 PC 밑에 C 드라이브가 있고 F 드라이브가 있고 Z 드라이브가 있고 뭐 E 드라이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트리처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C 드라이브 밑에 또 클릭해 보면 C 드라이브는 또 다시 어떻게 나눠져 있나? 이런 여러 개의 폴더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여러 개의 폴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페도라 폴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넷 퍼브 폴더가 있고, 뭐 등등, 뭐 인텔 폴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있고, 그럼 또 그 밑에 또 들어가 보면 폴더가 있고 그런 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넷 퍼브 여기 가면 또 이렇게 여러 개의 폴더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이넷 퍼브 밑에 또 여러 개의 폴더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뻗어나가죠. 마치 트리 모양과 같다 그래서 사실은 트리 모양보다는 거꾸로 이렇게 뿌리 모양과 같죠, 그죠?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계속 그 가지 쳐서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그 폴더 구조가 트리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윈도우스에서는 내 PC 밑에 드라이브로 각 그 파티션을 CD, EF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한다 그거예요. 디스크의 파티션. 근데 윈도우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여기가 내 PC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됩니다. 디렉토리. 그 윈도우스의 폴더의 개념과 비슷한데요. 비슷하고 그 루트 밑에 이제 드라이브 네임이 아니고 또 그 밑에 또 폴더 네임, 또 그 밑에 폴더 네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해요. 디렉토리 이름으로. 그래서 뭐 루트 밑에 뭐 부트 디렉토리, 루트 밑에 USR 디렉토리, 루트 밑에 홈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고 또 그 밑에 또 뭐 이렇게 가지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파티션을 그냥 바로 그 디렉토리에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부트 밑에다 할당을 해주면 부트 밑에 있는 파일들은 그 파티션에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딴 데는 저장이 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줘요. 디스크의 파티션과 폴더를. 그러면 그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은 다 그 파티션으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리눅스에서 사용을 한다 하는 거고요. 윈도우즈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윈도우즈에서는 드라이브 네임이라는 걸 쓰는데 리눅스에서는 그걸 쓰지 않는다. 물론 윈도우즈에서도 뭐 디렉토리 폴더에 그 파티션을 할당해주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쓰진 않죠, 우리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파티션을 어떠한 그 디렉토리로 매칭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운트를 한다 그래요. 마운트. 그래서 파티션이 요 디렉토리로 매칭이 돼서 그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을 저장한다는 것은 그 파티션의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네, 시간이 지금 벌써 쉬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이 마운트 개념은 잘 이해해 주세요.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